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선출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이번 주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먼저 내일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까요? 글쎄요. 이게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반 득표자라면은 당원이나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판세는 김장 조안에서 김장으로 올라가고 있고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유력하게 점쳐져 왔습니다만 또 막판에 장동혁 후보가 쫓아가는 이 기세가 무서워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두 인물 다 지금 다 출연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예. 후보도 우리 TBC에 예. 출연했기 때문에 또 TBC의 영향을 또 무시 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김장인데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안은 좀 이제는 예. 좀 처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장동혁 후보의 막판 추격이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에서의 분위기는 막판 분위기는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전 대선 후보로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해 놓은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보도만 가지고 그 실체를 다 알 수 없다 그런 또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당원들 마음 하나나 당원들의 구성이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장동혁 후보가 쫓아가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장동혁 후보의 추세, 심지어는 제가 성대모사를 할 정도입니다. 네. 원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장동혁입니다. 바짝 쫓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좀 달라졌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뚜껑을 열어봐요. 저도 웬만하면 누구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만 김장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반을 했을지 또는 결선으로 가서는 어떤 판세가 전개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동혁 후보의 추격 양상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사실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네. 조원 CNI 조사 발표에서는 이제 앞선 것으로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나왔는데 이 당심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관성적으로 혹은 대중적 지지가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김문수 후보 쪽이냐 아니면 새로운 바람의 장동혁이냐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은 장동혁의 추격 추세는 상당합니다. 네. 거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수를 뭘 봐야 되는 이런 걸 분석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예. 배추도사는 항상 냉배입니다. 그렇죠. 고랭지 배추. 냉정하게 보면 반 이재명 정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을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김문수의 무게감이 커져요. 직전 대선 후보기 때문에 맞붙었고 지금 대통령실 무게한 농성도 있고 뭐. 게다가 이제 지금 반 조국 정서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 정청래 정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따져본다면 전체적인 넓이 자체는 김문수가 넓어요. 근데 장동혁의 이 추세는 뭐냐면 충청권에다가 또 이제 너무 이게 TK 독식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세대 교체론. 70대의 김문수, 50대의 장동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탄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 이재명 정서, 그다음에 윤어게인, 그다음에 전환길 효과 이런 것들 반영한다면 분명히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만 과연 김문수를 앞섰을까? 이걸 조원 CNI의 조사 하나만으로 우리가 단정 내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되잖아요. 주변에 누가 최근에 막 누가 얘기 나오고 추격세가 뭐 엄청나다 이러면 거기에 좀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보자고요. 당원의 스펙트럼은 일단 좀 넓은 편일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많고 또 지금 투표율도 지난해 7월 달에 한동훈 당대표가 될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아요. 이런 걸 보면 관심도가 높다. 이게 김문수한테 유리한 걸까? 장동혁한테 유리한 걸까? 이걸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보면 무당층은 또 김문수 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인지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정치 고관여자 주로 정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장동혁. 이게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섞지 않는 일반 당원들도 많습니다. 많죠. 그 사람들도 문자를 받을 거예요. 등록만 돼 있으면 다 오니까.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은 과연 아주 적극적인 고관여층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문수의 가능성을 꺾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묻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히 쫓아가는 이 추격세가 어느 지점에서 멈출까, 어느 지점까지 더 크게 더 치고 올라갈까, 이 부분을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배추도사님이 사실 이렇게 정교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 참 오랜만에 보는데 그만큼 상황이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변의 이야기 또는 주변의 뉴스에만 네. 매몰돼 버리면 또 판단을 예. 예측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당장 내일이면 충북 청주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 너 같은 필라테스를 할 수 있고 대왕 굴라우프 몇 개요? 관동성명이 뭐야? 어디야? 소속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야?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반면에 또 장동혁 네. 후보의 경우에 제가 계시를 받았으면 예. 저랑 일 강사도 저도 선생님을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황이 너무 달라요. 음. 근데 어느 한쪽이다라고 쿡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예. 예리한 예측과 또 데이터 분석을 예. 항상 강조하는 배추도사가 행할 행동은 아니고 아니죠.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유튜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이유, 예. 계속 구독을 좀 더 눌러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원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예. 특히 좋아요를 예.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체를 보면요. 그 계속 저희가 이걸 분석해 왔지만 결국 전한길 강사 그 이름 석자만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체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전환길 신드롬이다. 네. 오죽했으면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배추도사 소개를 할 때 전한길 리서치 예. 연구팀장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그 이야기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정치라는 건요. 당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윤리위원회가 왜 경고 조치밖에 할 수 없었냐면 예. 전환길의 파워죠. 네. 영향력이죠.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거기에 동접자는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환길 TV의 동접자는 실시간으로 전당대회를 보고 있는 사람 6,000명이에요. 아. 6배의 파워예요. 그것도 분석을 하셨고.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전환길 강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전환길 리서치 연구팀장 출신인데 예. 인사를 했더니 예. 본인도 TBC의 존재를 아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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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게다가 지금 전환길 강사가 네. 또 TK 예. 경북 영천 출신 아닙니까? 경산. 경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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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산 예. 이런 디테일이 틀리면 예, 예. 오늘 준비 많이 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지역 분이라. 예. 경산이세요? 아니요. 그냥 저희가 TK 방송이니까. 상문 아니에요? 아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 그대로 지금의 어떤 영향력, 목소리가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자한길 우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예. 전환길 김계리.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맥이 닿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전환길 강사의 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네. 이것이 앞으로 더 큰 경쟁력으로 작동하느냐 네. 아니면은 또 논란의 불씨가 되느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전환길 강사가 됐든 아니면 신임 당대표가 해결과 수습을 해야 될 또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초의 질문에 제가 이걸 못 넣었는데 이걸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 김건희 여사의 지금 뭐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는 옥중 메시지 이거는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예리한 질문 많이 하네요. 아니 질문 좀 이런 걸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항행크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 상문 항행크. 네. 자 이건 뭐냐? 당연히 음. 부정적일 수 있겠죠. 일반 대중들을 본다면. 예.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상황을 보면서 참 전략적이구나. 예, 예, 예. 정무적이구나. 예.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나는 조사 응하지 않겠다. 네. 이건 불법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김 여사의 경우에는 응해요. 예. 병원에 갔다 와서도 특검에 소환을 갑니다. 예. 이게 참 놀라워요. 아. 이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것은 일종의 감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옳고 그러다는 문제를 드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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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예.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예.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렸던 인물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 뭐 목걸이 논란도 있는 것이고요. 가방 논란도 있는 것이고 파우치 논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 심평평. 뼈만 앙상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특검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여기에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반 수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풀려났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쪽을 지지하는 쪽에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지금 언론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전략적이다. 굉장히 정무적이다. 이건 하여튼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변수들, 전한길, 김건희 여사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이제 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이 뭐 더 힘들 것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새 대표가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큰데. 새 대표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또는 뭐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또는 윤어게인이냐, 부정선거 의혹이냐 이렇게 가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죽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도 황교안 대표 때도 한동안 전 대표 때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정선거는 안 됩니다. 다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교안입니다. 비슷하다. 그만,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하니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논란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야 됩니다. 뭐 그거야 뭐 원론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의 주권자의 고유 권리입니다.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미국의 아들 부시가 선택을 했던 워딩 어프로치. 어떤 이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른바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전략이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이 아니라 어젠다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경제는 잘못된 겁니다. 쿠주성은 안 됩니다. 쿠폰 주도 성장형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새로운 신성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 미래지향적 시즌2 경제 전략입니다. 이걸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동훈도 전한길도 다 참여, 김문수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안보. 지금 어떤 안보로 가야 됩니까? 한미일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북중로를 견제해야 된다. 이것도 먹힌단 말이에요. 이 기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는 자주파 형태로 남북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뭡니까? 그것도 차프라, 개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젠다 중심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단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상기업인이 운운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법의 영역으로 가 있는 거죠. 해결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젠다 영역으로 가면 똘똘 뭉쳐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높은 지지율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뭡니까? 풀리게 돼 있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볼게요.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그다음 상법 개정안 이번 주말 차례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계는 물론이고 늘 말씀하셨던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우려를 직접 전달했는데 원한 대로 가는 분위기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합 전략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윤미향 전 의원 또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한 거 얼마나 지금 불벼락을 맞고 있습니까? 국민 여론의 불벼락이거든요. 예, 예.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호남에서 인천 경기에서 20대, 40대, 50대 중도층 화이트 칼라까지. 물론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노란봉투법 제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도 붙이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 자체부터 굉장히 반기업법의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상품 개정안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거부감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관세 협상도 구체화되잖아요. 예. 소고기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방위비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지만 President Lee, what the hell is yellow envelope?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know? 예. K-pop Demon Hunters? 예. 이게요. 네. 지금 노란봉투법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네. 지금도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네,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제임스 킴 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 등 외국계 기업들이 나갈 거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도 주가가 푹푹 떨어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펙을 이런 상태라면은 기업들이 아우성일 텐데 외국계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오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경주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경주 배시니까 알아요. 예, 예, 예. 싹 흥행이 이게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예, 예. 중요한 예, 초청 엄청나게 대상이죠.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거의 앞두고 코앞에 두고서 통과시켜 버리겠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점도 좀 오블 그렇죠. 오피스에 앉혀놓고 예. 프레지던트 리는 잔뜩 다음날 필리 조선소 간다고 기분이 들떠서 이재명 대통령 갔는데 아이 프레지던트 리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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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hell is yellow envelope? 이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CNN을 통해서 네. 팍스 TV를 통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거든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젤렌스키도 한 대를 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마디가 옐로우 엔벨로프였다. 이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검토하고 더 보완하고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항행크는 어떻게 보세요? 꼭 지금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민주노총에 청구서가 온 겁니까?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과 생각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국합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제는 5대5의 진영 대결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대표는 계속 바깥에서 억수로 국민의힘 제로로 만들어 뿌리깁니다. n분의 1 책임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된장말이 점심입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상황이 뭐 저는 진보냐 보수냐를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기억나시죠? 예. 그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국채 보상운동을 위해서 정말 동문서주했던 우리 TK의 정신, 예, 예. 그 TK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홀라당 발라당 우리의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청구서를 그냥 들이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른 측면의 지적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예, 우리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은전 안 하시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제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있어요. 네. 이쪽이 또 전문가시니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어떤 의미?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 셔틀 외교 복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민감한 사안들일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시점에 민감한 상황. 일본 수산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예. 이제 후쿠시마 뭐 오염수 예,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냐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죠.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란봉투 관련된. 네. 왜냐하면 미국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최우선적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소고기라든지 예. 특히 이제 방위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관세 협상에서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대미 수출을 우리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감소했어요. 전체 수출도 감소했어요. 대중국 수출도 감소를 했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로터닉 상무장관은 이 삼성 같은 기업에 반도체 지원금 줄 수 있는데 그만큼 삼성에 지분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매우 복잡한 이야기예요. 예.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느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원전입니다. 예. 지금 완전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이 원전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50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의 60% 시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1조 원이 넘는 물품 구입비나 로열티를 줘야 되고 웨스팅. 이건 불공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관찰하느냐. 매우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뭐 거북선 모형을 들고 가서 이제 선물로 준다고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워낙 검치를 좋아하니까 이 좀 검치를 해가지고 네. 쫙 금도금 그것도 뭐 14K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네. 좋은 걸로 예.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야 봐라 이게 터틀십이다. 이게 600년 전에 예. 일본을 깨부순 바로 그 대한민국의 마스가 예. 조선 아니냐. 딱 이렇게 그냥 갖다 보여주면서 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배시니까죠. 예. 예. 어. 예. 근데 이렇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챙겨야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차근차근 준비해가서 감정적으로 홍보하죠. 첫 번째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트자랄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 흥분하지 마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라. 세 번째로는 환심을 사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이게 약해요. 예. 들이밀 때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환심을 살 수 있는 딱 선물로 이 한 번에 이제 감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K-팝 데모넌트스가 지금 캐대언이 난리 아닙니까? 예. 그걸 잘 좀 활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갈 때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이나 구강모 회장 뭐 정의선 네, 회장 가죠. 다 동반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저는 효과적이에요. 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에센정, 예. 자용리, 그다음에 깡몰구 이게 다 좋아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나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좋아할 사람이 똥갱김, 예. 동간김, 김동관. 예. 아 싫으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동관 또 부회장 예. 이런 이제 또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우리 국익을 좀 잘 챙기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사실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커 다음 주 보입니다. 2시간 특집으로 갈까요? 아니, 그 고민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